자, 오늘 할 거, 이 조합의 여러 가지 상황. 첫 번째 상황 먼저 보면, 자, 이건 예시를 보면서 할 겸 읽어보기만 하자. 특정한 것을, 조합 뭐라 그랬어? 조합은 그냥 구성만 하는 거야. 뽑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아이디어 가져갈 수 있는 게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지호랑, 자, 현진이를 포함해서 총 몇 명 있냐면, 포함해서 총 10명 있어. 자, 여기는 예제가 시험에 나온다 해서 예제를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상황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우긴 할 거지만 이제 어떤 거 배울지 좀 얘기를 해줄게. 여기까지 오늘 배운 데까지가 조합까지가 고1 과정이잖아. 중2부터 고1 과정 배울 거고 이제 그 뭐야 실제로 확률과 통계 들어가면 우리가 순열 있지? 순열을 두 개를 더 배울 거야.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중복조합. 그리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게 하나 더 있는데, 뭐 이렇게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문제를 보고 어떤 뉘앙스의 문제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 어떤 베이스로 만들어진 문제인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원래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이러면 되게 쉬워. 너네 그 센이나 RPM 같은 거 풀면 위에 소제목이 있잖아. 뭐 중복 조합의 무슨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아 중복 조합을 풀어야겠다라고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어려운 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봐. 확통 시험을 보면 경우의 수 시험을 보면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상황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어떤 베이스의 문제인지를 알려면 상황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하게 예제가 뭐 어떻게 풀리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조합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조합 말고도 다른 방법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자, 생각을 하나씩 해보자. 자, 지호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 지호가 포함돼야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요 얘기를 안 했네. 이 중 몇 명을 뽑는 거야? 이 중 3명을 뽑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아이디어 어떻게 했냐면 지우가 이미 뽑혔다라고 가정하고 출발하면 되겠지. 근데 총 3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이 뽑힌 거잖아. 그럼 9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돼? 9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거기 써놨어 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현진이를 제외하고 뽑으래. 자, 현진 제외야. 나중에 이거 함수의 개수 뒤에서 함수의 개수도 할 건데 그때도 잘 봐야 돼. 현진 제외하면 현진이 뺐어. 그 9명이지. 9명 중 몇 명 뽑으면 돼? 3명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걔를 우리가 9시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3번을 보면 지호는 포함되고 현진은 제외해야 돼. 그럼 8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돼? 8명 중에 그냥 2명을 뽑아주면 되겠다.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분할과 분배 여기 했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개수 여기 하면 되지. 분할 분배 그때 했었지.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개수. 자, 요것도 한번 보자. 자, 내가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너네 정다각형 있잖아. 정다각형을 작도할 때 보조 도형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이야. 지금 요렇게 그리면 무슨 뭐야 이거 정 몇각형 이렇게 돼 있지. 정육각형 그릴 때 보조 도형으로 원 작성하면 돼. 뭐 정 12각형도 그렇고 정 8각형도 그렇고 원에다가 점 찍어 놓고 하면 조금 편할 겁니다. 자, 근데 구하는 걸 좀 보면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할게. 자, 1번이 뭐냐면 자, 점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6개 점인데 삼각형을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다라고 돼 있어. 그럼 6개 중에 몇 개만 택하면 돼? 3개만 랜덤하게 택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번호를 매겨서 1, 2, 3, 4라고 하면 1번, 2번, 4번 택하면 삼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6개 중에 3개다. 이제 하나씩 조건들이 들어갈 거야.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어떤 삼각형이냐면 자, 직각삼각형이야. 자,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돼? 원에 지름을 한 변으로 갖고 지름이 빗변이면 얘 무조건 몇 도야? 90도. 원주각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지. 이해했어? 그럼 직각삼각형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지름이 몇 개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 이해하니? 그럼 지름이 몇 개 만들 수 있어? 하나, 둘, 3개 만들 수 있겠네. 이해했어? 아, 자, 그럼 우선 3 곱하고 출발이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한 개만 경우의 수를 세보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내가 얘를 지름으로 선택했어. 이해해? 여기까지? 얘를 지름으로 선택했어. 그러면 나머지 택할 수 있는 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4개 중에 한 개 택하면 되겠지. 이해하니?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 얼마야? 4개 중에 몇 개? 4개 중에 한 개 택하면 되겠다. 요 얘기가 되겠네. 몇 개? 12개다. 이거 왜 3 곱한지 알지? 지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 그냥 한 개만 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둔각삼각형. 자, 요건 자, 거기 써놓은 것 좀 읽으면서 할게. 자, 둔각. 자, 둔각삼각형은 자, 이걸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걸 그냥 한 방향으로만 세야 된다. 왜냐하면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얘가 지름이지. 그럼 둔각이 되려고 하면 얘랑 선택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지금 90도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얘랑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 보여? 근데 그럼 이쪽에서 얘도 선택해도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왼쪽 기준으로 이렇게 시의 방향으로 돌아서 센다라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점을 선택했을 때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이해해? 누구? 얘랑 이 두 점을 선택했을 때 기준으로 한 개. 이해해? 그러니까 뭐 조금 쓴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 문제만 풀 건 아니까 이씨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지름이 뭐만 세면 돼? 몇 개 나오는지만 세면 되잖아. 이런 경우가. 그럼 얘 있을 때 세고. 자, 두 번째 내가 지름을 얘로 택했어. 자, 지름을 얘로 택했어. 그러면 이렇게 두 점하고 얘하고 하면은 안 되겠지? 어떻게? 아, 되겠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2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 선택하면 되겠지? 이렇게 총 몇 개야? 얘를 선택했어. 그럼 얘 기준으로 왼쪽 요렇게 2개, 요렇게 선택하면 둔각삼각형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올 거다? 6개가 나올 거다. 자, 이거 혼자 꼭 해봐야 돼. 내가 다음 장 넘기면 이 정팔각형에서도 만들어 놨거든? 정팔각형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내가 써놨잖아? 왜 그런지 다시 복습해보라고 좀 덜 자세히 쓴 거야. 이해해? 앞에 거 보면서 복습해보라고. 자, 4번 둔각에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자, 둔각이 6개야. 근데 예각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예각. 그럼 어차피 삼각형의 종류가 어떻게 돼야 돼? 둔각삼각형을 구했으니 예각은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삼각형의 개수 6시 3이니까 20개지. 자, 20개에서 누구랑 누구를 빼주면 돼? 둔각하고 직각을 빼주면 되겠지. 10이랑 6. 그래서 만약에 뭐 내신 문제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 그냥 누구를 물어보면 끝나. 예각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조금 어려운 거. 정삼각형의 개수다라고 했어. 자, 정삼각형. 자, 모르겠으면 자, 하나씩 해보면 돼. 지우고. 자, 지름을 하나 택했어. 자, 내가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려면 요 꼭지점 있지. 요 꼭지점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정삼각형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선택해야 정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지. 이해하니? 이해? 그럼 꼭지점 하나당 몇 개야? 한 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꼭지점이 몇 개 있어? 그럼 이쪽 꼭지점에는 정삼각형 어떻게 만들어? 얘로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봐봐, 이걸 만들다 보면 누가 생겨?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몇 개 나올 건데 6개가 나올 건데
6개가 나올 건데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되겠지. 얼마? 2로 나눠주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이 제일 어려운데 6번이 이등변이야. 아, 2개. 겹치는 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만이지. 겹치는 거 다 돌아가면. 자, 이렇게 된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 자, 그럼 얘도 하나 그려볼 건데 봐봐. 한 꼭지점당 몇 개가 생기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이 꼭지점 기준으로만 세볼게. 이렇게 하나.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하나 생겼고, 두 번째 어떻게 생겨? 초록색으로 그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한 꼭지점당 2개가 만들 수 있어야 돼. 이해하니? 한 꼭지점당 2개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되겠지. 이제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꼭지점 헷갈리면 두 번째 꼭지점까지 해봐요. 여 꼭지점이야. 그럼 요렇게 하나. 맞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이렇게 하나. 2개가 만들 거 아니야. 이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꼭지점 개수가 6개고 2개씩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빼줘야 될까? 저기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정삼각형이 3번 중복되잖아. 근데 정삼각형에서 중복을 구해서 몇 번을 제외하고 2번을 제외. 2번을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2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정삼각형이랑 얘까지는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남은 부분만 제외해서 빼주면 이게 얼마? 2 곱하기 2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은 부분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자, 근데 요거 공부할 때 처음에 글로만 보면 되게 어려워서 실제로 구해 보면서 모르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도 되는데 내가 일부러 예제 2번에 자세하게 안 써놓고 계산식만 써놨어. 이유 알지? 다시 해보라고 하는 소리야. 여기는 꼭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자, 44페이지 조합수의 성질 여기 풀었지? 안 푼 데를 좀 하자. 넘겨서 45 풀었니? 46부터 풀면 되지? 45부터? 45페이지? 자, 45페이지부터 풉시다. 예제 3번 풀어보자. 자, 보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면 돼. 짝수가 6장 중에 2장을 뽑는 거니까 한 장일 때 따로, 2장일 때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줘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서 누구를 구하는 거, 홀수만 뽑힌 거 빼줘도 상관없겠지. 자, 전체라고 하면 6장 중에 2장을 뽑는 거니까 6시 2에서 홀수가 1, 3, 5잖아.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이해하니? 자, 그러면 15 빼기 얼마야? 3이니까 얼마다? 12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줄 수 있겠지. 뭐 이거 어려운 거 없어.
자, 예제 4번 풀어봅시다. 자, 봐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태우랑 제이 중에서 한 명만 뽑히면 되겠지? 그럼 누가 뽑힐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면 우선 둘 중에 하나 고르자.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태우가 뽑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재우는 안 뽑히겠지? 제희는 안 뽑히겠지? 그럼 이제 남은 직원이 몇 명이야? 8명이잖아? 8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남은 대표. 남은 4명을 뽑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5번. 예제 5번. 유아야, 너 다음 주부터 그거 제대로 안 쓰면 이제 하루하루 불러가지고 내 눈앞에서 쓰게 한다. 귀찮지만 써. 널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써. 아, 지수야, 너, 너 거 한번 보여줘도 돼? 한 날만? 너의 코멘트가 없는 거. 내가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만 줘. 너 언니 거 보고 좀 써! 아, 쓰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너의 코멘트가 없는 거 있잖아. 그냥 계획만 써놓은 거. 어. 내가 좀 괜찮게 쓴 거 있으면 좀 찾아서 보여줄게. 좀 써. 자, 보자. 먼저 뽑고 나열하는 과정 같이 하면 될 건데 혜진이와 승원이를 포함한 8명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근데 둘 다 뽑았대. 그럼 6명 중에 우선 몇 명만 뽑으면 돼? 6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되겠지. 이해하니? 자, 여기가 뽑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하는 과정 잇따라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나열을 할 건데 얘네 둘이 이웃해야 돼. 그럼 혜진이랑 승원이를 그냥 한 묶음으로 두고 나머지 몇 명 있는 거야? 하나, 둘, 3명 있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자리 바꾸는 거 먼저 계산해. 왜 되도록이면 얘 실수 많이 하거든. 그다음 얘네 일렬로 배치하는 거 몇 팩?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얘를 계산한다 치면 이제 이거 계산 못 하진 않지? 20 곱하기 24, 48 이렇게 돼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다음 예제 6번. 오늘 이거 빨리 하고 원수를 해야 돼. 이건 또 쉽네. 자, 눈으로 풀어. 점 8개지? 몇 개만 선택하면 돼? 2개만 선택하면 되겠네. 8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될 거고. 자, 넘겨서 49페이지의 예제 7번. 분할하는 경우의 수.
아, 5개, 3개, 아, 8개구나. 자,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8개 중에 4개를 뽑고, 자, 4개 중에 4개를 뽑고, 곱하기 얼마? 중복된 거. 2팩분의 1 곱해주면 될 거고. 자, 얘는 8개 중에 5개를 뽑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몇 개? 3개를 뽑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예제 8번. 자, 볼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가지가 공고되어 있는데 3명 중 2사람은 각각 몇 개 체험 활동을 2개의 체험 활동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한 사람은 1개 체험 활동을 해야 돼. 그럼 우선 5개를 몇 개로 분류해야 돼? 분배해야 돼. 5개를 2개, 2개, 1개로 먼저 분배를 해야 되겠지. 체험 활동을. 그럼 얘를 먼저 분배를 했다 치면은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1 곱하기 2팩분의 1이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3명 있잖아. 어딨어? 미란, 수연, 민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묶음이 3개인 거지. 요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가지니까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요거 조금만 하고 넘어가자. 내가 이걸 교재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뒤에서 설명을 뺐는데 자, 나 봐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뒤에서도 다룰 거야. 근데 한 번에 다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합한 김에 좀 하자. 함수의 개수. 자, 이거 고1 때 요런 거 하지.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개수를 할 건데 함수의 개수 문제가 전통적으로 4점 초반 문항으로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복조합 베이스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함수의 개수, 뭔가 함수 조건식을 써서 하는 것들 꽤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것만 좀 해줄게. 해볼게. 자, 함수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이건 그냥 예시로 좀 하자.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어차피 뒤에 다시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A.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함수의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가지? 3가지. 그다음 얘가 갈 수 있는 데도 몇 가지? 3가지. 얘가 갈 수 있는 데도 몇 가지? 3가지여서 어떻게 될 거야?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슨 함수? 뭐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지. 대응. 그러니까 한 개씩만 해야 돼. 쉬워. 그럼 얘가 갈 수 있는데 몇 가지? 3가지. 얘가 갈 수 있는데 몇 가지? 2가지. 얘가 갈 수 있는데 1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해요? 그럼 몇 팩이야? 3팩인데, 자, 요걸 좀 봐. 조합할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조건이 나올 거야. 자, 여기 1, 2, 3, 4, 5, 6, 7, 8, 9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조건이 나올 겁니다. 2이면 f의 x1도 f의 x2다.
자, 이런 조건이 나올 거야. 이런 조건일 때 함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 자, 봐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얘가 2하고 3이잖아. 2하고 3 이렇게 돼 있어. 근데 F2가 만약에 7이야. F2가 7이야. 그럼 F3이 갈 수 있는 애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는 거야. F3이 봐봐. 그럼 얘가 7이지. 그럼 7보다 큰 애 두 개만 가면 돼. 그래서 얘는 두 개 중에 한 개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근데 얘를 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할 수 있냐면 봐봐. 지금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지. 5개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5개 중에 그냥 몇 개만 뽑아주면 돼.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 더 써볼게. 10이라고 해볼게. 6개라고 하자. 하나 지울게. 자, 그럼 6개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 그냥 얘는 6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돼. 자, 그냥 이게 끝이거든. 봐봐. 숫자 아무거나 여기서 하나 불러봐봐. 6개 중에 3개 선택할 거야. 유아 불러봐. 몇? 10 이렇게 돼 있잖아. 6개 중에 3개 선택한 경우 하나지. 그럼 여기서 그냥 대응해 주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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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만 생각하면 된다고. 이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근데 반대로 봐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방금처럼 똑같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고 얘는 1로 가야 되고 얘는 1로 가야 될 거다. 그 6개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돼. 그 다음 대응은 알아서 된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자, 이제 넘겨서 이제 드디어 확통 원순열 해봅시다. 원순열이 사실 요즘에 문제 많이 안 나와.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4점 초반에서 원탁 대응의 문제들이 왕왕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 잘 안 나왔었던 것 같아. 작년 기준으로 나왔나? 안 나왔던 것 같거든? 근데 이 원순열이 교육과정에서 빠져. 교육과정에서 빠져. 너네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야. 이제 확률계통에도 개정이 되는데 원순열 빠지고 마지막에 조금 내용이 들어오거든. 모비율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생각을 해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이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 너넨 처음이겠지만 내가 이걸 겪은 게 강사 생활하면서 겪은 게 한 3번 정도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수능 체제가 바뀔 때가 한 3번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마지막 연도에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너네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상용로가 안 했잖아. 상용로가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그랬지. 그때가 수능 체제가 바뀔 때였단 말이야. 근데 상용로그 왜 안 배우는지 기억나? 왜 안 배운다고 얘기를 했는지? 원래 수능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서 문제를 내잖아. 근데 상용로그 이제 필요가 없어. 거기서 또 안 나오는 거 봐서 원리합계라고 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이자 계산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도 출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상용로그가 그래서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그 수능 체계가 바뀌는 그 연도 시험에 그때는 가형, 나형으로 시험을 봤어. 가형이 이과 시험이고 나형이 문과 시험이야. 지금 다 같이 보지만. 근데 그때 이제 나형에서 그게 나왔었어. 상용로그 문제가. 개빡세게.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원수열을 뭐 제대로 해둔다.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우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원순열 문제가 조금 꼬아서 내면 당연히 어렵긴 하지. 어렵긴 한데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걸 먼저 봅시다. 근데 원순열에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은 좀 이따 이제 배우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얘가 이제 원형이나 이런 원탁에서 안 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그 개념이 아니야. 얘는 정확하게 왜 원순에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 뭔지를 후반부 가면서 점점 설명을 할게. 먼저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원순열이랑 대비되게 내가 단어 하나를 쓸 건데 우리가 앞에서 순열이라는 걸 배웠지. 순열 한 줄로 줄 세우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사실 순서가 있는 나열인데 보통 어떤 문제의 대표적이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세요 이런 문제잖아. 그래서 얘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내가 직순열이다라고 부를 거야. 한 줄로 세운다라고 해서 내가 왜 할 거냐 원순열을 직순열로 바꿔서 하는 게 제일 쉬워서 그래. 자, 먼저 근데 이해를 좀 해보자. 자, 거기 봐봐.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해. 근데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수를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볼게. 이건 예제를 보면서 할 거야. 내가
A, B, C, D다라고 하는 4명을 원탁 테이블에 앉힐 거야. 너네 짜장면집 좋은 데 가봤어? 짜장면집? 짜장면집 좋은 데 가면 원래 짜장면집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원형 테이블이 있냐 없냐. 영화 같은 데 못 봤어?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 있어. 이게 파이 돌아가. 가봤어? 안 가봤어? 그런데 있는 원형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봐.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앉은 거야. 너랑 나랑. 근데 원래 그 테이블 자체는 뭐가 돌아가? 사람이 돌아가진 않잖아. 이게 메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메뉴라고.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짜장면이 있고 여기 짬뽕이 있고 뭐 잡채가 있고 탕수육이 있어. 원래 잘하는 중국집은 군만두를 손으로 빚는 중국집인데, 그래서 그걸 물어봐. 중국집 가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면 군만두를 직접 만드시나요? 하면 먹어도 돼. 자,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에서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했어. 한 칸을 돌릴게. 그러면 짜장면이 일로 오고 짬뽕이 일로 가고 잡채가 일로 가고 탕수육이 이쪽으로 가겠지.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얘를 내가 일자로 펼쳐놓은 거야. 그렇다고 순서가 바뀌어? 바뀌진 않아. 자, 내가 한번 얘를 ABCD로 보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자,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 자, 원탁에 앉힐 건데 첫 번째 경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ABC D 요 경우야. 요 경우고 내가 얘를 이쪽으로 한 칸 돌릴게. 이렇게 한 칸 돌리는 거야. 그럼 A 자리에 있는 애가 일로 올 거 아니야? 4개를 써볼 거야. A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되겠지? 이 뭐야 이거? 이쪽으로 돌린 거야 이쪽으로. 자, 그럼 A가 다시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B C D 쓸 필요 없어. 거기 측면 순서에 요거 써놓은 거니까. 그럼 얘를 한 칸 더 돌리면 여기가 A B C D다.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나오지. 근데 원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개를 다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내 말 이해해? 원순열은 배치상으로 봤을 때는 달라 보이지만 관계식으로 보는 거야. 너가 기준을 하나 잡아봐. 내가 A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내가 이쪽을 왼쪽, 이쪽 오른쪽이라고 할게. A 기준으로 왼쪽에 누구 있어? B 있고 오른쪽에 D 있고 맞은편에 C 있지. 얘 기준으로 왼쪽에 누구 있어? B 있고 오른쪽에 D 있고 맞은편에 C 있는 거야. 자, 얘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쪽에 D 있고 이쪽에 B 있고 이쪽에 D 있고 이쪽에 C 있는 거야. 자, 그럼 얘 기준으로 다시 이쪽 관계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 4개를 다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요런 쌍이 이런 묶음들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요 묶음들이 몇 개 나올 때 거기 묶음 1, 묶음 2, 묶음 3. 자, 4개를 한 개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 4개씩 총 몇 묶음이다? 거기 6묶음이라고 하는데 4묶음이야. 4묶음. 잠깐만. 4개씩 총 6묶음 맞아. 4개 총 6묶음이다. 자, 얘가 한 묶음 나왔어. 왜 6묶음이 나오냐면 순서를 바꾸자. 얘를 좀 쉽게 판단을 하면 이렇게 보면 돼. 지금 이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A 다음 B 다음 그 다음에 C 다음 뭐 내가 일정으로 한다면 D 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배열을 바꾸는 거야. 이 배열을 바꾸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하면 얘를 직순열로 판단하면 몇 팩이야? 4팩이지. 이해? 4팩으로 봐야 되는 거야. 4팩. 자, 4팩으로 보는데 한 세트당 같은 게 몇 개씩 나와? 4개씩 나오잖아. 그럼 얘네를 다 동일하게 봐야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잠깐만. 근데 실전에서 원순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풀기 어려워. 자,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우리가 그래도 원순열 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4명을 원형 배치하는 원순열의 수가 어떻게 구한다고? 4팩 나누기 얼마를 해준다? 4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5명을 원형 배치했어. 5명을 원형 배치했어.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 5팩을 누구로 나눠줘? 5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원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거기 이걸 서로 다른 것을 원형을 배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개를 한 개로 생각한다. 이거의 별표 쳐놔. 54페이지에 4개를 한 개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야. 그 증명에 4개를 한 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데, 자, 이게 단순한 계산 요렇게 하면 돼. 근데 나는 앞으로 너네가 그냥 요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노트에 있는 거. 자, 이게 훨씬 쉬울 거야. 이게 훨씬 쉽기도 하고 얘가 활용성이 훨씬 더 커. 자, 나는 앞으로 원순열을 누구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냐면 직순열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원순열 누구로? 직순열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그럼 아까 요 4명을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 자, 그럼 봐봐. 자리가 몇 개 있냐 하면 원탁이라고 하면 자리 1개, 자리 2개, 자리 3개, 자리 4개 이렇게 돼 있어. 자, 생각을 해봐. 내가 A야. A를 먼저 앉힐 거야. 근데 A의 입장에서는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어떤 상황이야? 다 똑같은 상황이야. 왜 똑같냐고 하면 내가 A인데 여기 앉았어. 왼쪽 2개 빈자리지. 맞은편도 빈자리고 내가 A인데 여기 앉았어. 얘 빈자리, 얘도 빈자리. 그러니까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어떻다고? 똑같다라고 인지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그냥 앉혔다라고 생각할 건데 어디 앉힐래? 지혜야. 아무데나 상관없어. 여기 앉았다고 하자. A가 여기 앉았어. 자, 그럼 A의 입장에서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고 A만 원순열로 보는 거야. 그럼 돌아가니까 다 똑같잖아. 그럼 A가 앉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이해하니? 한 가지. 자, 그럼 봐봐. 이 한 가지로 A를 고정한 거야. 그럼 고정하는 순간 이 원순열은 앞으로 뭘로 바뀐 거야? 직순열로 바뀐 거야. 왜? 얘를 고정했잖아. 그럼 B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 다 다른 거 보여? 이해? 그럼 B 앉힐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럼 B가 여기 앉았어. 그냥 내가 아무 데나 쓰는 거야. 그 다음 C 앉힐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지. 2가지. 그럼 C가 여기 앉았어. 그럼 D가 여기 앉으면 되지? 몇 가지? 한 가지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원순열 누구로 바꿨으면 좋겠다. 직순열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요번에는 5명의 사람이 있어. 5명의 사람. 이거 똑같아. 자, 이렇게 5명 있어. 자, A라는 사람 먼저 앉을 거야. A라는 사람 앉힐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야. A라는 사람 앉힐 수 있는 경우 한 가지인데 그럼 A를 여기다 고정했다고 생각하면 남은 4명을 직순열로 바꿔서 몇 팩? 4팩이다. 이렇게 계산해 줄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너네 생각을 해봐. 원순열이 이런 문제가 나올까? 공식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주어질 거야. 자, 넘겨봐. 자, 처음에 탁자 배열이라고 돼 있어. 탁자 배열. 자, 내가 거기 솔루션을 2개를 써놨어. 원순열을 이용한 솔루션, 직순열을 이용한 솔루션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직순열을 이해하는 게 편할 거야. 자, 56페이지. 자, 예제를 보면서 할게. 자, 정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왜 원순열이냐, 원탁이 아닌데 라고 멍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정삼각형이니까 돌렸을 때 같잖아. 그래서 원순열의 케이스로 보는 거야. 그럼 내가 6명을 앉혀야 돼. 잘 봐봐. 6명을 앉혀야 돼. 그럼 6명을 앉힐 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A라는 사람을 앉힐 건데 A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일 것 같아? 보지 말고 그냥 생각해봐. 아까 저거 한 자리였잖아. 근데 얘는 생각을 해봐. 이쪽 면에 앉나, 이쪽 면에 앉나, 이쪽 변에 앉나 똑같지. 근데 A에 비해서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 앉나 여기 앉나는 다른 거야. 이해해? 그럼 A의 입장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 것 같아? 몇 가지? 2가지야. 그러니까 얘 또는 얘, 얘 또는 얘, 얘 또는 얘. 자, 다시 얘기를 하면 A가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이렇게 3개 똑같은 경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이렇게 3개가 똑같은 경우라고. 그럼 A의 입장에서, 자, 집중해. 혼자 풀어야 되잖아. A 입장에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자, 이 과정을 하잖아? 2가지야. 그럼 A를 그냥 여기다 고정시킨 거야? 이때부터 무슨 순열? 직순열이야. 오케이? 그럼 몇 명 앉히면 돼? 하나, 둘, 셋, 넷, 5명이잖아.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얘를 앉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자, 예제 계속 풀 거야. 자, 거기 내가 원래 그 예제에다가는 쓸 때 어떻게 써놨었냐면 딱 계산만 써놨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복습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졸면서 해설을 써놨어. 너네 잘 모르지? 내가 요즘에 불법 일을 하고 있어. 어떤 걸 하냐면 하면 안 되는데, 너네 이제 시중에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 알아? 근데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아니? 아래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너 아래 한글로 만든 거잖아. 너 쓴 프로그램 한글. 이게 문제가 나오면 수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아래 한글이라는 그 뭐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 왜냐면 보통 공공기관 가면 그 국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 아래 한글이라고. 너네 그냥 문서 작성하면 보통 못 써. 못 써. 너한테 너 문서 작성해야 돼. 못 쓸 거야. 상식이야 이런 거. 못 써. 한글 써? 한글 써? 뭐 메모장 같은 거 말고 너 못 써. 응, 못 써. 한컴 써? 원래 뭘 쓰냐면 엑셀을 써. 모든 회사에서는 다 엑셀을 써. 너 회사 다닐 때 못 썼어. 엑셀 썼지. 뭔지 알지? 모든 문서 작성을 다 엑셀로 해. 내가 예전에 그런 것도 해봤어. 엑셀로 프로그램 짜는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엑셀을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한글을 쓴단 말이야. 근데 한글이 좀 편한 게 뭐냐면 수식 치기가 편해. 너네 잘 모르겠지만 이 교재 다 아래 한글로 만든 거야. 그 그래프 그리거나 이런 거 있지. 저 원탁 모양은 일러스트로 만든 건데 저는 수식 치는 거 아래 한글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아래 한글이 편한 건 MS 프로그램 이런 게 좀 힘들어. 수식 조판하는 게 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이런 걸 A부터 B까지 뭐 fx dx다. MS에서도 가능한데 MS 좀 더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로 만드는데 어찌됐건 이거 가지고 내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전국 불법은 아니야. 전국 시험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시험지가 있어. 그럼 이걸 스캔을 뜰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스캔을 뜨고 어디다 보내면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걸 다 타이핑하는 거야. 답지가 없잖아 시험지니까. 그럼 이제 나한테 할당량이 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했던 건 고일 시험지였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오는데 고일 시험지가 오면 이제 요번에 내 차례가 10번부터 15번까지였나? 그럼 내가 이걸 타이핑을 치고 해설을 써서 그 이제 내 위에 사람한테 넘겨. 그럼 그 위에 사람이 그걸 모아서 다시 위에 사람한테 넘길 거 아니야? 그럼 그 매 주마다 몇십 세트의 시험지가 답지가 있는 상태로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어져서 와.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양질 문제를 뽑거나 이런 건데 요즘에 그걸 하고 있는데 뭐 불법 배포를 안 하면 불법은 아닌가? 모르겠어. 하여튼 요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문제를 5문제지만 풀고 있어. 내가 근데 이 얘기 왜냐면 해설을 나도 살면서 처음 써보는 거거든. 요 정도 해설은 간단하잖아. 근데 되게 느껴. 이게 해설을 쓰다 보면 그 거기에 이렇게 됐어. 어느 정도 자세하게 해설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 시중에 센 같은 문제집 정도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말로 쓰다 보면 내가 요번에 그것도 느꼈어. 이거 말로 쓰다 보면 내 생각도 다 정리가 되고 너네가 뭘 모르겠거나 하는 것도 좀 더 오더라고. 그래서 너네 Q&A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 실제로 내가 Q&A 게시판에 질문을 써야 되잖아. 써본 적 있어? 인강 Q&A 게시판에? 없어? 써본 적 있어? 지수 써봤다 그랬잖아. 이게 보통은 쓰면서 질문이 해결돼. 거짓말 같지? 이게 진짜 왜냐하면 내가 이걸 쓸 때 저 몇 페이지 몇 번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 답변을 안 해줘. 제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해 안 됩니다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이 사람이 알아듣게끔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질문이 많이 해결돼.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뭐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Q&A 게시판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다른 과목들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하게 몰라요 이지를 하지 말고 아니 그래 몰라요 이지를 해도 알려주겠는데 너네한테 남는 게 없어. 진짜로 너네한테 남는 게 없어. 너네 그런 경험 못 해봤을 거야.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 잘 못 느껴봤을 텐데 어찌됐건 Q&A 게시판을 써보. 나한테 질문을 쓸 때도 말로 와서 물어보는 거 괜찮은데 그냥 한번 카톡으로 보낸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랬잖아. 캡처해서 보내라고. 상관없는데 한번 그 카톡에 코멘트를 달아보는 거야. 이게 내가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보통 거기서 질문이 많이 해결돼. 그 인간 같은 실수 반복하는 거 혹시 느껴본 적 있어? 느껴본 적 있어? 공부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내가 대충 암기하고 넘어갔던 것들 있지. 그런 거 틀려본 경험이 있냐고. 있어? 지수 있어? 있어? 너네 이게 내가 진짜 경험했었던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토익을 대학교 때 공부를 하잖아. 토익을 그 만료가 2년이야. 근데 그때 방학 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2학년 때 토익을 공부를 했어. 2학년 때 토익을 공부해서 토익 책을 사서 막 이렇게 듣기를 들을 거 아니야. 듣기에 100문제, 그러니까 LC 100문제, RC 100문제야. 그래서 100문제를 듣기를 들어야 돼. 그 100문제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막 그때 이제
뭐야 이게 들으면서 다시 공부했어. 근데 이제 4학년이가 돼서 이 토익 점수가 만료가 됐잖아. 4학년 때 토익을 다시 했는데 뭐 책을 살까 하다가 책을 샀지. 근데 토익도 기출 베이스의 책들이 많아. 전년도. 그래서 그냥 회차별로 풀고 있었는데 이걸 듣다 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 왜냐면 이때 공부를 했잖아. 듣기를 듣다 보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나냐면 내가 그 문제 틀렸거든. 또 틀렸어. 씨. 내가 공부를 이렇게 대충 했던 거지. 토익이니까 대충 했던 거지. 근데 너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거면 Q&A 게시판 써보는 거에 너네 각인이 많이 돼. 그럼 다음에 그런 문제 나 잘 안 틀린다고. 그래서 틀리고 내가 틀린 이유를 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걸 써봐야 돼. 근데 사실 저걸 더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남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쓰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거야. 그래서 틀린 문제들, 대수 틀린 문제들 있잖아. 지금 오답 이유 지수는 썼는데 오답 이유 안 썼지. 너도 오답 이유를 써야 돼. 이게 써서 나중에 안 보더라도 기억에 남는다고. 개소리 했어. 자, 자 할게. 자, 얘도 이제 원수열을 볼 수 있는 건 이런 경우야.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똑같지. 좌우 대칭으로 똑같으니까. 그럼 내가 6명을 앉힐 거잖아. 지혜야. 그럼 6명 A라는 사람이 앉힐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일까? 갈 수 있는 자리가 3개. 왜 3개인지 알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앉으면 여기랑 똑같은 거고 여기 앉으면 여기랑 똑같은 거 이렇게 똑같잖아. 그럼 A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데가 3개야. A를 여기 앉혔어. 그럼 나머지는 무슨 순열? 직순열로 계산하면 5팩토리얼이다.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자, 너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멍을 때리지 다? 자, 이제 조건이 있는 거야. 자, 얘 이제 3번 봐봐. 자, 하나씩 해볼 건데, 자, 총 6명이야.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4명이 원탁에 앉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그래. 엄마, 아빠, 부모와 4명의 자녀가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원탁을 그려. 자리 몇 개 만들면 돼? 6개 만들면 되지. 먼저 엄마부터 앉히자. 엄마 앉히는 자리 몇 개? 1개. 나머지 무슨 순열? 직순열로 계산해주면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좀 그려놓고 그대로 유지를 할게. 이거 너무 그지같이 그렸네. 지수야, 그럼 너 엑셀 잘하겠다. 왜? 그런 거 안 해봤어? 함수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그래, 그럼 빨리 퇴근할 수 있잖아. 내가 그런 적도 있어. 내 친구가 유니클로 다녔었거든. 근데 유니클로에서 그걸 해야 돼. 뭐 재고인가? 뭐 이런 걸 해야 돼서 재고 조사하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뭐 걔네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야. 되게 쉽거든. 그런 거 만드는 거. 엑셀을 몇 개만 조작하면 돼. 그래서 만들어 줬더니 아니 이 새끼들이 다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직장인 새끼들 다들 그 안양까지 내가 만든 걸 썼대. 진짜 대충 만들었는데 거짓말같이 진짜로 대충 만들었는데 그걸 썼다고 하는 거야. 미친놈들이. 자, 이번에는 자 부모가 이웃해야 돼. 자, 부모가 이웃해야 돼. 자,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자 누구를 먼저 앉히는 건 상관이 없어. 자, 그럼 먼저 누구부터 앉을까? 엄마를 먼저 앉힐게. 보고 있어? 그거 보고 있다고. 자, 엄마 앉힐게. 엄마 앉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엄마 여기 앉혔어. 엄마 여기 앉았어. 자, 그럼 이제 아빠를 앉혀야 돼. 근데 아빠가 엄마랑 이웃해야 되잖아. 그 엄마 한 가지 앉혔어.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2개. 2개잖아. 아빠 앉혔어. 이렇게 됐어. 그럼 나머지 무슨 순열? 직순열. 이거 끝이야. 쉽잖아. 직순열을 하는 게 제일 쉬워. 나도 강사 초기 때는 그냥 원순열 자체로 알려주려는데 직순열이 훨씬 쉬운 것 같더라고. 자, 그 다음에 부모가 마주보고 앉아야 돼. 싸웠어. 원래 엄마 아빠들 같이 안 앉잖아? 아유, 네 아빠 왜 이러니? 이러면서 마주보고 앉아야 돼. 네 아빠 저기 앉으라 그래. 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엄마 어디 앉혀? 몇 개? 엄마 한 가지지? 이 엄마 앉았어? 아빠 무조건 어디 앉을 수밖에 없어. 맞은편에 앉을 수밖에 없지. 아빠 자리도 고정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몇 팩? 4팩. 오케이? 그래, 이거 약간 원순열 틀리면 능지 이슈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나오면 진짜로 이런 말 우리 엄마가 애들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가끔 물어봐. 우리 엄마 식당 가신다 그랬잖아. 밥 먹으러 가면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넌 잘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들으면서 뭐 나도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말을 잘 안 들었어. 내가 얘기해줬잖아. 나는 재수를 할 마음이 1도 없었어. 우리 때는 수시 원서가 무제한이었단 말이야. 그냥 막 몇 개를 써도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우선 내가 진짜 가기 싫었던 학교가 어디였냐면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 정왕동에 산기대라고 있어. 산기대. 지금 한국공학대로 바뀌었거든. 왜 가기 싫었냐고 하면 내가 산기대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도로가 있어. 우리 집이 여기야. 그래서 상기대 축제를 하면 우리 집에 노래소리가 들려. 근데 왜 가기 싫냐면 봐봐. 내가 여기를 살았어. 이마트인데 어딘지 알지? 여기 살았어 내가. 그럼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잖아?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얘네 대학로가 여기야. 와, 나는 이렇게 살긴 싫더라고. 아, 진심으로. 아, 너 생각해봐. 너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너 원래 살았던 데 분당이라 그랬나? 그럼 너 원래 분당에서 자랐어? 그 원래 자랐던 데가 어디야? 성남, 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성남을 사는데 내가 맨날 놀던 데가 대학로야. 너 150 대학로라고 생각해봐. 느낌이 다르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느낌이 달라. 저 생각해봐. 여기 150 대학로야. 내가 맨날 여기가 대학로가 여기가 얼마나 싫어. 그래서 난 여기는 진짜 가기 싫었어. 진짜 내 붙으면 여기만 붙으면 그냥 나는 깔끔하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찌됐건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원서를 쓸 때 그때는 무제한이어서 진짜 뭐 여러 개를 썼지. 여러 개 써서 뭐 붓기도 많이 쓰니까 많이 붙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좀 말을 안 들었던 게 원서를 썼고 수능을 봤잖아. 수능 뭐 학교를 가는 거 알지? 출결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난 재수 생각이 없었다 그랬잖아. 출결 점수가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2학기 시험도 준비를 해서 봐야 되는데 대충 봤어. 왜냐면 재수 생각을 하면 2학기까지 들어가. 3학년 2학기까지. 근데 내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1.4야. 1.4야. 근데 내가 그때 작년에 너 건가? 너보다 선배 거 내신을 조회해주다가 애들이 자꾸 그 아이디를 안 보내가지고 내 심심해가지고 내 내신을 쳐봤어.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나. 근데 3-2까지 포함이 되니까 내신이 떨어지더라고. 한 1.67까지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약대를 지방약대밖에 못 가더라고. 나 작년에 고민했다니까. 약대를 써볼까? 이러고. 근데 나 자신이 없어. 학교를 다시 다닐 자신이. 나는 좀 못됐던 게 수능이 끝났어. 나 반장이었거든. 우리 선생님이 만삭이셨단 말이야. 근데 산딸이 내 기억에 수능 12월이 산딸이었을 거야 아마. 그럼 11월이면 만삭이실 때잖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래도 애들 수능이고 하니까 계속 나와 계셨단 말이야. 뭐 이때나 아니면 1월인가 이때쯤. 이때 거의 만삭이셨어. 내가 수능 끝나고 학교를 한 번도 안 나갔어. 단 한 번도. 그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 와.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 와서 나와야 된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엄마가 애가 안 일어난다 막 이러고. 너무 죄송한.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졸업식을 따로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졸업까지 하고 끝내잖아. 맞지?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 졸업식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방학을 해. 그 다음에 2월 달쯤에 졸업식을 하러 나가. 졸업식을 나가.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나가서 금요일날 보통 졸업을 해. 그럼 이때 동안 뭐 이제 학교에서 남은 행사 같은 거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이렇게 안 하고 방학 전에 졸업식까지 다 하고 그냥 바로 방학이더라고. 근데 봐봐. 이제 2월이야. 그럼 2월이면 성인이 된 지 한 달 넘었잖아. 그럼 약간 학교 개판인 게 애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가 등교하기 전에 저기 앞에서 애들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막 진짜로 그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저 새끼 미친놈이가 이랬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어도 학생 신분이잖아. 근데 이때 다른 선생님 나 이렇게 부르더니 너 선생님이 그거 한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남은 5일 동안만 학교에 정확하게 나와라 라고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봐봐. 졸업식을 다 같은 날에? 너네 학교 졸업식 있을 거고 뭐 옆 학교 졸업식 있을 거 아니야. 다 같은 날에? 아니거든. 내 친구가 졸업을 하는 거야. 근데 걔가 학교를 멀리 갔어. 저기 어디지 안산으로 갔어. 걔가 거기 친구가 별로 없어. 졸업식 와달래. 이날만 가고 다 안 갔어. 나 너무 죄송해. 너무 죄송해.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해 너무 죄송해. 근데 어쩌다가 선생님을 버스에서 만났단 말이야. 대학교 가서. 너 학교 잘 다니고 있냐? 그래서 뭐 인사하다가 선생님 저 요즘에
알바예요. 그래서 무슨 알바 했더니 아 요즘에 애들 수학 가르친다 했더니 선생님이 쳐다보고 네가 애들을 가르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긴 하지. 요즘 반성 중이야. 너넨 그렇게 살지 마. 선생님들이 그 평생 기억하시나 봐. 자 요거만 풀고 시작. 자 5번 부모 사이에 부모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냐면 부모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먼저 애들을 먼저 배치를 시키는 거야. 그럼 애들이 4명이잖아. 이렇게 4명이야. 그럼 얘네를 직순열로 봐도 되고 원순열로 봐도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원순열로 보아서 계산한다고 하면 4팩을 4로 나눠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한 명을 안 치고 어떻게 해주면 돼? 3팩이다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난 되도록이면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그럼 자녀를 안 쳤어. 아빠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야. 이해? 그럼 아빠가 갈 수 있는 거 네 자리. 그 다음 누구 가면 돼? 엄마 안 치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부모 사이에 자녀가 한 명 있는 거야. 잠깐만. 그 사이에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봐. 자, 그러면 내가 어찌 됐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보자. 엄마가 앉아야 돼. 엄마가 어디 앉으면 되겠니? 뭐 아무데나 앉으면 되겠지? 뭐 여기 엄마 앉았어. 근데 이 사이에 1이야. 이제 자리를 하나 비워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거나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이해하니? 아빠 여기 앉았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나머지 그냥 아무렇게나 앉혀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나는 요런 마인드로 푸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원순열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좀 이어서 하자.